기본까지 하고 또 끝냈습니다. 맞죠? 기본까지 하고. 자, 기본이라고 했을 때 배웠던 게 여러 가지 용어들과 통합과학 때 나오는 개념 촉진확산, 그리고 우리 2강 때 배웠던 능동수송 유형이 나왔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막전이가 뭐였어요? 전압차였습니다. 전압차. 무슨 막을 기준으로 한? 축삭돌기 막을 기준으로 한 외부와 내부의 전압차였어요. 외부를 기준으로 삼아서 내부가 얼마큼 더 높은지 낮은지를 측정한 값을 우리 막전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역치는 내가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 했어요? 기준이라고 했어요. 기준. 우리는 모든 자극을 다 받아들여서 뇌로 신호로 보여줬다가는 정신 나간다고. 너무 약한 자극, 작은 자극들은 다 걸러내야 돼. 그 걸러내는 기준을 뭐라 부른다고요? 역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촉진확산이라는 물질 수송 방법과 능동수송이라는 물질 수송 방법이 있었죠. 촉진확산이라는 거는 생명체에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과정 중에 직접적으로 인지적 이중층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막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할 때 촉진확산이라고 불러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막단백질이라는 종류가 수천 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서 막단백질 중에서 촉진확산에 관여하는 막단백질은 이름을 통로라고 불러줍니다. 이 통로에서 중요한 거는 다 전형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나죠? 무슨 통로라고 하면 딱 그 물질만 갈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두 종류의 전형 통로를 배웠는데 뭐랑 뭐 배웠어요? 그쵸?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 이 두 가지 배웠습니다. 나트륨 통로는 오직 누구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나트륨만. 칼륨 통로는 누구만? 칼륨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확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농도에서 어떤 농도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에너지 들어 안 들어? 안 듭니다. 능동수송은 저농도에서 이제 고농도로 움직이는 물질 수송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반드시 뭘 사용해야 돼? ATP를 써야 됩니다. 그럼 생명체에서 되게 특이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몸에서 기능하는 물질들은 다 단백질이라 보시면 됩니다. 능동수송 또한 막단백질을 쓰는데 그 막단백질 이름을 우리 뭐라 불러준다고? 펌프라고 불러준다. 우리 그 펌프는 딱 한 종류 배운다고 했어요. 나트륨, 칼륨 펌프. 이 펌프는 나트륨, 과학칼륨 두 가지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ATP를 사용해서 옮겨주는 단백질이라고 했어요. 됩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제 전도 전달 과정 중에서 전도가 일어나기 위해선 전류를 만들어내야 돼요. 전기신호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 전기신호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이온 교환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라고 했죠. 그 이온 교환을 통해서 촉삭돌기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막전이 변화를 오늘 공부해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그려야 되는 거는 막전이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사이즈는 여러분들 지금 필기하는 칸 있죠? Y축 기준으로 봤을 때 줄 10줄에서 12줄 정도 좀 크게 그리세요. 어차피 우리 필기할 곳은 넉넉하니까 좀 크게 그리세요. 여기 나와 있는 막전이 값은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그다음 그 위에 점선 하나 그려놓고 역치전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점 0과 플러스 35예요.
다 그렸어요? 자, 다 그렸으면 이제 슬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축삭돌기를 그리면서 공부를 좀 해볼 건데 가장 첫 번째 과정은 상태는 분극 상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이 분극 상태라는 거는 축삭돌기가 아무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예요. 아무 신호도 받지 않은 상태야. 그러니까 가장 디폴트 상태라 보시면 돼요. 가장 처음 상태다. 그래서 자극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분극 상태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럼 이름이 분극이지.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여기는 분극이 뭐냐면 극이 분리된 상태란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극은 뭐 N극, S극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양극과 음극을 말하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분리된 상태다라는 뜻이야. 그 말은 내부와 외부에 전압차가 없는 게 아니라 확연한 전압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는 외부보다 얼만큼 낮은지 막전이를 측정을 하면요. 앞에 글자를 쓸 겁니다. 막전이가 마이너스 70입니다. 마이너스 70mV. 그럼 이때 얘는 막전이가 마이너스 70mV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 자극을 받지 않은 분극 상태에서 막전이는 쉬고 있을 때의 막전이다라고 해서 휴지 막전이라고 불러줘요. 그리고 이 휴지 막전이 값은 되게 마이너스 70mV입니다. 됩니까? 자극을 받지 않으면 내부랑 외부랑 전이차가 만들어져요. 전압차가 만들어지는데 내부가 외부보다 70mV만큼 낮은 상태로 양극과 음극으로 나뉘어진 상태가 된다. 우린 그거를 분극 상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축삭돌기 모양을 그릴 거예요. 축삭돌기 그리는 건 딱 이거 하나만 그릴 거예요. 보통 다른 교과서나 아니면 뭐 문제집이나 개념서 보면 상태에 따라서 축삭돌기를 다 그려놓는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그리는 게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난 그래서 딱 분극 상태에서만 그릴 겁니다. 하나만 그리는 이유는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 속에 이후 상태부터는 애니메이션이 그려져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하나 그릴 겁니다. 다 그리고 따라해주세요. 자, 이거 그리시면 됩니다. 웬만한 여러분들 세 개 다 색깔 변화 좀 주세요. 색깔 다르게 주세요. 얘들 둘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시면 돼요.
여기에 살짝 공간 일부 띄운 거예요. 됐어요? 됐습니까? 자, 그랬죠? 자, 여기 쌤이 오른쪽에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한 번 더 그림이랑 좀 간단하게 좀 적어놨어요. 얘가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 얘는 나트륨 통로고요. 얘들 둘 다 칼륨 통로예요. 칼륨 통로. 네, 칼륨 통로 쌤이 지금 두 개로 나뉘어놨죠. 얘를 뭐라 적었어요? 1. 얘를 2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100%로 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이 친구가 한 9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한 10%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됩니까? 돼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겁니다. 이게 지금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 자극도 받지 않은, 신호도 받지 않은 상태의 축삭돌기 본 거예요. 축삭돌기. 여기 안쪽이 바깥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펌프라는 거는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ATP를 소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온들을 이동시켜 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동시켜 주냐면 나트륨 3개를 밖으로 보내요. 나트륨 3개를 밖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칼륨 2개를 안으로 가지고 와요. 나트륨 3개를 밖으로 보내고요. 칼륨 2개를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 외우셔야 돼요. 개수와 방향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외워요? 찡찡찡 거린단 말이야. 따라 쓰지 마시고요. 안경 싶으면 쓰세요. 나가 나트륨이었어요. 몇 글자예요? 3개 나갑니다. 둘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오겠죠? 몇 글자예요? 2글자. 2개 들어와요.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알겠죠? 개수와 나가는 방향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사실 이 나가는 방향과 펌프가 어떤 일을 하는 단백질인지 알고 있다라고 하면 농도도 생각할 수 있겠네. 농도. 그치? 농도는 나트륨 기준 어디가 고농도예요? 나트륨은? 안에 외부 똑똑하구나. 칼륨은요? 내부 왜요? 이게 뭐 하는 단백질이야? 동동 능동수송하지. 능동수송은 어느 방향으로 보내요? 저에서 고입니까? 고에서 접니까? 저에서 고예요. 그러면 고농도로 보내는 거거든요. 나트륨 밖이 고농도고요. 칼륨은 안이 고농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돌면서.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있네요.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내부랑 외부가 어떻게 돼 있어요? 뚫려 있지. 얘 통로인데 24시 열려 있는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뚫려 있는 통로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지금 내부에 고농도의 칼륨이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외부로 촉진 확산될 겁니다. 근데 그 양이 어떨 것 같아요? 많을까 적을까?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가 너무 적거든. 전체 100개 중 1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칼륨은 가만히 있어도 외부로 유출됩니다. 근데 많이가 아니라 소량만 유출돼요. 소량만. 됩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나트륨 통로랑 칼륨 통로가 있죠. 그치? 얘들은 지금 얘처럼 뚫려있어? 안 뚫려있어? 안 뚫려있죠? 얘들은 뚜껑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뚜껑이 있다라고. 그럼 지금 뚜껑이 닫혀있는 상태니까 이 통로들은 지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게 평상시에 분극 상태의 축삭돌기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됩니까? 내부에 또 무슨 단백질이 있대요?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있대. 이걸 음전하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단백질도 양전하가 있고 음전하가 있습니까? 있어요. 자, 우리 통합과학 때 배웠습니다. 단백질은 어떤 기본 단위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미노산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쓰지 마세요. 어차피 기억 못할 거니까. 이게 아미노산 구조죠. 자, 여기서 얘를 제외한 부분이 공통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오는 친구가 총 20종류라서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다양한 물질이 붙거든요. 20종류의 물질이. 이 물질이 음전하를 띠고 있으면 아미노산이 음전하 아미노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음전하를 띤 아미노산이 많이 붙어서 단백질이 되면 음전하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단백질도 플러스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봐봐요. 얘가 한번 돌 때마다 1가 양이온은 내부 기준으로 점점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한 개씩 줄어들어요. 맞지? 1가 양이온 3개를 내보내고 2개를 가지고 오거든. 하나 손해야. 그리고 지금 이 칼륨 통로 2번 때문에 칼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죠. 빠져나가니까 계속 안 그래도 잃고 있는데 얘 때문에 더 잃어요. 근데 내부에 무슨 전하를 띠고 있는 단백질도 있다고? 음전하를 띠고 있는 단백질도 있다고. 그러니까 내부가 외부보다 더 낮은 거예요. 그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말로 표현을 해줬는데 한번 워딩으로 정리를 할게요. 우선 막단백질과 이온의 이동 이렇게 써볼게요. 자, 막단백질과 이온의 이동 보면 우선 막단백질 다 적을게요. 자, NAK 펌프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트륨 몇 개 나가 밖으로? 3개를 유출시키고요. 칼륨은 몇 개 유입? 2개 유입. 중요한 건 이때 뭐를 사용한다고? ATP를 사용해서. 나트륨 통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얘가 닫힘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통로가 닫혀 있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이 통로 못 쓴다고요. 칼륨 통로 1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닫혀 있다고. 이 친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됩니까? 근데 칼륨 통로 2번은 열려 있지. 항시 열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칼륨 이온이 소량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됩니까? 이게 지금 현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세포가 생성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도 잠시 동안은 계속 작동을 해요.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작동해요. 멈추는 경우가 없습니다. 365일 24시간 계속 돌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 몸에 많거든요. 이런 장치들이. 그래서 우리는 숨만 쉬고 있어도 칼로리를 소모하는 겁니다. 대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숨만 쉬어도 하루에 한 1700 정도 써요. 칼로리를. 킬로칼로리 정도를. 이런 것들이 칼로리를 계속 소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축삭돌기 내부가 음전화인 이유들.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펌프의 작용이에요. 자, 펌프가 작용을 하면 순수 양이온을 몇 개 손해본다고요? 한번 작동할 때마다? 한 개씩 손해본다고요. 자, 그리고 칼륨 통로 2번에 의한 유출. 얘 때문에 뚜껑이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계속 칼륨 통로에 의해 촉진 확산이 일어난다고요. 됩니까? 그리고 내부에 무슨 단백질이 있어요? 음전화 단백질. 이 셋의 콜라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 번만 더 적어준다라고 하면 얘는 항시 24시간 365일 안 쉬고 작동을 해요. 멈추는 경우가 없습니다. 됩니까? 그리고 별표 하나 치시고요. 여러분들이 맨날 틀려오는 개념 하나 설명할 거예요. 나트륨과 칼륨 농도. 자, 나트륨 농도는 여러분들 어디가 더 높다라고 했어요? 안과 박 중에서? 안과 박 중에서 바깥이 더 높습니다. 칼륨 농도는 안과 박 중에서 누가 더 높을까? 안이 더 높아요. 능동수동 방향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거는 여러분들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내가 축삭돌기를 건들든 자극을 주든 신호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이 농도 차는 안 바뀌어요. 나트륨은 먼지거리를 하더라도 항상 밖이 높고요. 칼륨은 먼지거리를 하더라도 항상 안이 높습니다. 이게 바뀌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농도 차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건 별방 2개 더 쳐. 맨날 틀려. 100번 말해도 100번 틀려. 다음 주에 낼 거야. 시험 문제 스포도 해주고. 근데 틀리면 갖다 칩니다. 틀리면 안 돼요.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알겠죠?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극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한 이 정도 지점에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준다라고 생각하세요. 자극. 그럼 이 전까지는 우리 내부 막전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 마이너스 70으로 가는 거야. 쭉 가는 거야. 됩니까? 자, 그럼 자극이 들어왔어. 그러면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 말은 즉 전기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전기적 변화. 그러면 전기적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값을 더 마이너스로 떨어뜨리거나 마이너스 값을 플러스로 변화시켜 주거나. 뭐가 더 극적인 변화야? 느낌상? 플러스로 바뀐 게 부호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들은 이 축삭돌기는 자극을 받으면
내부를 플러스로 바꾸려고 합니다. 내부를 플러스로 바꾸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분극 상태에 있는 이 축삭돌기를 보면 알겠지만 얘랑 얘는 디폴트예요. 얘는 항시 돌고 있고요. 얘는 그냥 뚜껑이 없습니다.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건 결국에 옵션이 두 개밖에 없어요. 뭐? 나트륨 뚜껑을 까거나 칼륨 뚜껑을 까거나. 얘는 그 두 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럼 플러스가 되고 싶어요. 플러스가. 그럼 얘는 무슨 뚜껑을 까야 될까? 칼륨 뚜껑을 까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통로는 뭐 한다고요? 촉진, 확산한다고요. 촉진, 확산은 어떤 농도에서 어떤 농도로 움직인다고요? 고농도에서 저농도요. 칼륨은 어디가 고농도래요? 내부가. 그럼 밖으로 빠져나가지. 그러면 더 떨어진단 말이야. 칼륨 통로를 연다는 거는 내부 전하가 떨어지는 걸 의미해요. 나트륨 뚜껑 까면 어떻게 돼요? 외부에 있는 양이온이 들어오게 되죠. 나트륨 이온들이. 그치? 그럼 여기를 플러스로 만들려면 얘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나트륨 뚜껑 따는 거밖에 없습니다. 자, 앞으로 그 이미지들이 그려져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자극을 받으면 세포들은 나트륨 뚜껑을 따요. 우리 그 상태를 뭐라 부를 거냐면 8분극 상태라고 부를 겁니다. 이거는 자극을 받았을 때를 이야기를 해요. 탈분극까지만 하고 좀 쉴 거예요. 분극 상태를 탈출했다는 뜻입니다. 분극 상태를 벗어나면 우린 탈분극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극이라는 건 여러분들 모든 자극을 다 느껴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자극이 있고 못 느끼는 자극이 있어요. 너무너무 약한 자극은 우리가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낀다고. 맞지? 우린 그거를 역치라는 기준으로 이야기를 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봐줘야 돼요. 역치 미만의 자극이 들어올 때랑 역치 이상의 자극이 들어올 때 그 차를 봐야 돼요. 역치 미만과 역치 이상의 자극, 이 차이를 조금 봐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자극이라는 게 들어오면요 무조건적으로 얘들은 뚜껑을 까요. 뚜껑을 까. 근데 이 뚜껑을 열 때도 1차, 2차 나눠서 엽니다. 예컨대 100개가 있다고 칩시다. 1차 오픈하고 2차 오픈하는 거예요. 100개가 있어. 내가 톡톡톡 쳐. 그러면 느끼죠. 그럼 톡톡톡 치면 약한 자극이지만 내가 느낄 만큼의 자극이라고요. 그럼 예컨대 그렇다라고 하면 100개의 나트륨 통로 중에서 한 30개가 열리는 거예요. 30개의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막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막전이가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쭉 하고 친 거예요. 근데 봐봐. 어느 기점으로 쭉 올라가? 역치전위에 닿는 순간 이거 유의미한 자극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닫혀있던 70개의 통로 다 오픈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의미 있는 자극이구나 느끼고 내부를 플러스로 만듭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내가 뒤에서 상민이 뒤에서 턱 불었어. 느껴요? 못 느낀단 말이야. 그치? 후에 상민이가 가다가 왜 안 돌아본다. 그건 왜 못 느껴요? 너무 그 역치 못 닿아서. 그치? 여치에 닿지 않아서 그래요. 어쨌든 자극이 들어왔죠? 그럼 상민이의 신경세포들은 어찌됐든 나트륨 통로를 엽니다. 왜? 자극이니까. 근데 100개 중에서 한 5개 열리는 거예요. 5개. 그러면 내부에 나트륨이 들어오긴 들어와. 근데 어떻게 들어와요? 얘보다 훨씬 약하게 들어오겠죠? 근데 이 5개로는 역치전에 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올라왔던
막전이 값이 더 이상 나트륨이 들어와도 역시전이 닿을 수 없네 하면 열렸던 5개의 뚜껑이 다시 닫힙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요거는 역치 미만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 막전이 변합니다. 됩니까? 1차 뚜껑들은 열려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 시간 내에 역치전이 닿아야 되는 거야. 30개가 예컨대 한 2초 열려있다고 칩시다. 1차로 열릴 때는 2초 정도 열린대요. 2초 내에 30개 정도면 역치전이 닿아. 5개는 2초 가지고 역치전이 닿을 수가 없어요. 그럼 2초 뒤에 뚜껑이 닫히는 거야. 그러면 이 신호는 뇌로 안 가는 거예요. 뇌로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당연하겠지만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았을 때는 탈분극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치 미만은요? 탈분극일까 아닐까? 맞다 손? 한 명. 아니다 손? 2명. 나머지 뭔데? 하나 뭐야? 분극일까 탈분극일까? 분극 탈분극. 탈분극이 맞을 거 아닐까? 맞다. 아니다. 아니다. 맞다. 맞다. 했고. 맞다. 아니다. 맞다. 재훈은 맞다. 성훈은 그냥 맞다라고 하겠다고? 왜 탈분극이에요 이게? 분극 상태 벗어났어. 그치 정확했어요. 분극 상태를 벗어나면 무조건 탈분극이에요. 분극 상태를 벗어나면 무조건 탈분극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역치 미만의 자극이 들어와도 탈분극은 맞아요. 탈분극이 맞다. 그럼 둘 다 탈분극이라고 하면 얘들 두 개를 나눠줄 수가 없잖아. 근데 얘는 유의미한 큰 전기적 변화를 만들어주고요. 얘는 큰 전기적 자극을 만들어줘? 안 만들어줘? 안 만들어줘요. 그거를 우리가 조금 분리해서 불러줄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만큼 변했어요? 많이? 105. 그치? 엄청나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고 이거는 우리 뇌가 느낄 만큼의 유의미한 전기적 신호라고요.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을 때 막전이가 크게 변하는 이 전이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 불러줄 거냐면 활동전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역치 미만의 자극에서는 우리 뇌까지 갈 수 있는 유의미한 전기적 변화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죠. 그래서 역치 미만의 자극에서는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 역치상 자극과 역치 미만 자극 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대다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변화 없는 걸 주겠니? 변화에는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겠죠? 그치?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용들을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우선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최대 막전이는 몇 가지 올라가요? 플러스 35mV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때 활동 전위는 몇이에요? 활동 전위는 몇이라고 해야 될까? 105라고 해야 돼요? 플러스 35라고 해야 돼요? 105라고 해야 됩니다. 이걸 정말 많이 틀려보거든. 애들이 이 막전위 값이랑 활동 전위 값이 같은 말로 이해해버린다고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막전위는 말 그대로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활동 전위는 뭘 말하는 거야? 유의미한 전기적 변화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활동 전위는 역치 이상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 유의미한
막전이 변화 크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105라고 해야 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래프 나와 있고 문제에서 활동선이 발생하는 거예요. 활동선이가 발생했을 때 막선이가 플러스 35다. 맞는 말이죠? 활동선이가 플러스 35다. 동그라미 치고 있다니까. 안 됩니다. 활동선이 뭐라고요? 역치 이상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 막전이 변화 크기입니다. 역치 이상 자극 들어왔을 때 막전이 변화 크기라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자, 그럼 역치 이상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막 단백질이 움직이고 이온이 이동하는지 공부할 거예요. 저건 당연하겠지만 누구는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 안 멈추는 친구? 나트륨, 칼륨, 펌프 작동 중이고요. 칼륨 통로 몇 번? 2번은 열림 상태예요. 얘들은 디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항상 그런 거야. 항상. 너무 당연한 것들이니까 어디로 이동한다 이건 안 적을게요. 근데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무슨 변화가 있어요? 나트륨 통로가 어떻게 됩니까? 열립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뭐가 대량으로 유입돼요? 나트륨 이온이 대량으로 유입됩니다. 됩니까? 대량으로 유입돼요. 그래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간단하게 이렇게만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두 가지. 얘는 너무 당연한 거고 이렇게 열린다. 이게 탈분극이. 탈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나트륨 뚜껑 까는 거밖에 없다니까. 플러스 만들어주려면.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아까 그 그림에서 나트륨 통로가 짠 거 열려야 돼. 팍 들어오는 거. 되죠?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 맨날 시험에서 틀려오는 거. 막전이가 플러스 35 밀리볼트일 때 나트륨 이온 농도는 안과 박 중 어디가 높을까? 박손 3명 4명 안손 뭐 눈치 게임 아니잖아. 응? 들어 틀려도 돼. 틀리면 내가 욕하니? 욕해줘? 박손 안손 승우 어떻게 생각하니? 휴는? 박 졸다가 박 왜 바뀌니 얘들아? 플러스 35면 나트륨이 105를 변화시킬 만큼 내부로 미친 듯이 유입된 거야. 바뀌라고? 바뀝니다. 바뀌에요. 이런 거 틀리면 죽여버릴 거야. 내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무조건 바뀝니다. 나트륨 농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국민은행에서 제호 통장으로 한 300억을 입금 때렸어. 써라. 300억 때렸어. 그럼 재호는 이제 부자가 됐어. 맞지? 재호는 이제 국민은행보다 부자야.
아니라니까. 미친 듯이 뭐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돈을 공유는 게 압도적으로 많지. 비교 불가하겠죠. 그치? 돈은 누가 더 많아요? 은행이 더 많습니다. 300억을 받아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나트륨 밖에 비가 미친 듯이 많아요. 무조건 더 많아. 무조건.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이게 무슨 상태다? 탈분극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상태 유지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걸 유지하면 다음 신호를 못 받아요. 다음 전기적 신호를 못 받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돌아가야죠. 그치? 우리 이걸 재분극 상태라고 하는데 이 재분극 상태는 10분 쉬었다 할 겁니다. 10분 쉬었다 하자.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은 다시 분극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뭐라 부른다고요? 그래서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재분극 상태로 돌입을 합니다. 재분극 상태. 자, 재분극 상태는 좀 디테일하게 보면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단계로. 첫 번째가 다시 막전위를 감소시켜주는 단계예요. 이때 막전위는 플러스 35에서 변합니다. 자, 막전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뭔 짓을 해야 돼? 칼륨 통로를 이제 오픈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럼 떨어진다. 어디까지 떨어뜨려야 돼요? 어디까지? 마이너스 70까지 떨어뜨려야 되지. 더 떨어져. 더 떨어져. 마이너스 80mV까지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런지. 그쵸?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막단백질과 이온의 이동을 좀 볼 겁니다. 자, 먼저 너무 디폴트 당연한 거니까 펌프랑 몇 번 통으로 칼륨? 1번. 자, 2번 통로는 그냥 디폴트라고 보세요. 근데 얘들만으로는 충분히 막전을 감소 못 시켜요. 그치? 그래서 누굴 연다고? 칼륨 통로를 열어준다고요. 근데 그 전에 열어뒀던 나트륨 통로 어떻게 돼야 돼요? 그치? Na 플러스 통로를 닫고 이제 1번 통로도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대량으로 유입돼? 칼륨 이온이 대량으로 유입됩니다. 유입돼요. 어이, 집중하는 확인한 거였어? 유출. 밖으로 나가요. 대량으로 유출돼. 대량으로. 그럼 막전이야 70에서 딱 끊겨야 되겠죠. 그치? 근데 문제는 이 나트륨 통로는 좀 빠릿빠릿해요. 열려라 하면 바로 열리고 닫혀라 하면 바로 닫혀. 띠띠띠띠 움직인다고. 근데 칼륨 통로가 되게 좀 뻑뻑해. 열려라 그러면 띠 열리고 닫혀라 그러면 띠 하고 닫히는 거야. 그러니까 딱 70에서 딱 완전 닫혀야 되는데 이 칼륨 통로가 생각보다 천천히 닫히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칼륨 이온이 외부로 유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전이가 어디까지 떨어진다고요?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표현을 하면 다시 K 플러스 통로 1을 닫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통로의 속도, 닫힌 속도가 어떻게 하라고요? 느리게 닫힙니다. 이 느리게 닫히는 것 때문에 막전이가 어디 미만으로 떨어져요? 마이너스. 이 휴지막 전이 미만으로 막전이가 감소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과분극이라 불러요. 과분극 상태까지 떨어집니다. 과분극.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럼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증가시켜줘야 되죠?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막전이를 휴지막전이로 회복하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휴지막전이로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우린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온 재배치라고 불러요. 자, 이온 재배치라는 거는 내부에 있는 나트륨 이온은 밖으로 빼내고요. 밖에서 칼륨 이온을 가지고 오는 일이란 말이야. 그건 누가 해줄 수 있어? 나트륨 빼고 칼륨 다시 가지고 와야 돼. 그럼 누구만 해줄 수 있는 거야? 펌프밖에 못하죠. 그래서 이 이온 재배치 과정은 이 펌프가 해줍니다. 펌프가. 누구에 있다고? 나트륨, 칼륨 펌프에. 자, 그러면 이때 막단백질과 이온의 이동을 보면 언제랑 똑같아질 것 같아요? 분극 상태와 동일해집니다. 그러면 천천히 다시 막전이가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7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한 루틴이에요. 한 루틴.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이 루틴이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과정들 여러분들 1번부터 3번까지가 머릿속에서 애니메이션을 그려줘야 돼. 사이 딱 들어오면 나트륨 통로가 빨리 탁 열렸다가 35까지 올라갔을 때 탁 닫혀요. 칼륨 통로는 이때부터 끼 열리는 거야. 그리고 닫혀요. 근데 그게 너무 느리게 닫히다 보니까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져. 근데 이 두 개 다 닫아놓으면 펌프가 더 빨리 열심히 돌면서 안에 이온을 재배치해주면서 회복시켜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는 암기라고 생각해서 애들이 막 외우다가 때려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종합에서 생명과학에. 근데 이게 암기가 아니라 좀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결국 나트륨 칼륨 농도 때문에 얘들이 통로를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방향들이 결정된단 말이야.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막전이를 컨트롤할 수가 있다 정도 생각하고 내용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디테일한 부분들 몇 가지 이야기해 준 거 있죠? 원래는 더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딱 필요한 부분까지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왜냐 방학 때 이야기해 준 건 여러분들 100%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 단백질과 이온 이동 요거 표로 정리하고 빈출절로 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전도 과정을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이 상태에 따른 막단백질 표로 한번 그려볼 겁니다.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이 표 내가 그려라 하면 그리시면 됩니다. 이 표 좀 복잡하거든요. 그려라 하면 그리세요. 합니다. 자, 나트륨 칼륨 펌프는 열려 있어 작동을 멈춘다고 했어요? 안 멈춘다고 했어요? 죽어서도 안 멈춥니다. 쟤는 항상
이동 중이에요. 딱히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항상 작동해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칼륨 통로 2번도 항상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열림 상태입니다. 항상 열려있는 상태예요.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얘들밖에 없어요.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 1번. 자, 분극 상태일 땐 나트륨 통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닫아놔야 되겠죠. 닫힘. 탈분극 때는 올려야 되지. 막저니까. 그래서 나트륨 통로를 어떻게 해준다고? 열어줍니다. 열림. 자, 과분극 때는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닫힘. 재배치 때도 다시 닫힘 써줘야지. 재분극 때는 닫힘입니다. 맞죠? 예. 자, 그럼 칼륨 통로는 어떻게 되냐? 1번은 분극 때 어떻게 돼요? 닫아 놓으셔야 돼요. 탈분극 때도 닫아 놓으셔야 돼요. 언제만 열어요? 과분극 때만 엽니다. 재비치 때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닫힘으로. 지금 쌤이 써놓은 게 작년까지 우리 수능 특강으로 수능 개념의 기준이 되는 이 막단백질과 이온 이동 상태를 한번 적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방학 때는 가장 일반적인 내용을 합니다. 가장 스탠다드한 내용을 한다고요. 근데 용고는 잘 들으세요. 용고 학습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쵸? 용고에서 뭘 이야기했냐면 사실 나트륨 통로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나트륨 통로도 원래 항상 다 닫혀 있는 게 아닙니다. 일부는 열려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학교에서 다뤘어요. 그리고 칼륨 통로도 일반적으로는 2번 통로 항상 열림으로 배우거든요. 근데 이때 닫힘으로 배웠습니다. 용고는 2번 여기 재배치 과정에서 닫힘으로 배워요. 그게 작년까지 용고 기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선생님 그 틀린 내용입니까? 아니 그게 더 정확한 내용이 맞아요. 근데 그거는 대학 가서 배우는 거야 원래. 대학 가서. 근데 한다고 우리 학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학교 선생님이 바뀌시면 또 바뀔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통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가장 스탠다드한 걸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공부를 조금 더 하다 보면 선생님들 어떤 책에도 칼륨 통로를 1번 통로와 2번 통로라고 나눠놓지 않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원래 안 나눠요. 무슨 말이냐면 칼륨 통로가 하나야 종류는. 근데 얘네 중 일부만 열려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일부 열림으로 표현하니까 애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두 개 나눠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칼륨 통로는 분극부터 재분극 과정 중에 닫히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2번 통로가 항상 열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대부분 열려있냐 일부 열려있냐 그 차이라고요. 근데 일부 열림과 대부분 열림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애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해서 내가 방학 중에 나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 내용을 머릿속에 잘 담아 두셔야 돼요. 이건 스스로 언제든 정리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됩니까? 자, 그럼 빈출 자료가 하나 있어서 빈출 자료 하나 보고 막전이 변하는 뜻을 낼 거예요. 자, 이온의 막 투과도 그래프라는 겁니다. 이온의 막 투과도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거예요. y축이 두 개입니다. x축 하나고요. x축 시간이에요. 밀리세컨드라고 쓰고. 자, 왼쪽에는 기억 이온, 오른쪽에는 니은 이온이라고 적어줄 거예요. 기억 이온과 니은 이온. 자, 막 투과도가 뭐냐면 축삭 돌기 막을 통해 이동하는 정보예요.
이온들이 이동하는 정도. 그리고 쌤은 한 여기 시점쯤에 역치상의 자극을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배우는 이온이라고 해봐서 둘밖에 없거든요. 나트륨이랑 칼륨. 뭐가 뭔지 몰라요. 그려볼게요. 맞춰보세요. 자, 기억이고 니은입니다. 실제 문제에서 보통 이렇게 출제가 돼요. 누가 나트륨이야? 왜? 색깔이 먼저 그거 자극 자극을 받자마자 먼저 크게 변하는 게 누구예요? 나트륨입니다. 기억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뭐다? 나트륨 이온입니다. 그러면 니은은 칼륨 이온이에요. 됩니까? 그래서 요 그래프가 나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가끔씩 얘랑 얘를 오버레이 시킨 경우가 있거든요. 오버레이 시켜 볼 건데 따라들이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고 이해해요. 자, 오버레이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요런 모양이. 따라들이지 마세요. 흰색은. 됩니까? 그래서 보통 여기서 8분 극이 된다. 최고점 찍힌다. 보통 이런 식으로 오버레이 많이 시킵니다. 이해되죠? 근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 뭐 장난질을 잘 안 치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애들이 의문이 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아니 선생님 칼륨통으로 탈분극도 안 열린다면서요. 예. 근데 그거는 고정 과정이고 실제로는 이 칼륨통으로가 빨리 열린다고 해서 늦게 열린다고 했어? 늦게 열린다고 하지 미리 명령을 해줘야 돼요. 아, 너 좀 이따가 내려줘야 되니까 열려야 돼 하면 얘가 냉 하고 삐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실제 그래프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베이스가 돼야 돼요. 알겠죠? 그럼 그냥 이 그래프에서는 여기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자극을 줬을 때 먼저 빠르게 크게 변하는 이온이 누구다? 나트륨 이온이다. 그래서 이 기억 그래프가 나트륨 이온의 막투가도 그래프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됩니까? 이렇게까지 하면 막전이 변화가 끝납니다. 막전이. 할만하죠. 야, 그래도 이게 물리학번 낫잖아. 아니니? 대답. 그쵸? 물리가 낫다고 어떤 새끼지? 쌍민이요 쌍민. 여기가 여러분들 1학기 중간고사 킬러 파트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킬러 파트. 자,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한 지점에서의 전기적 변화를 표현한 거고요. 우리가 이 전도라는 거는 전기 신호의 이동이라고 배웠거든요. 신호의 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호가 만들어지는 것만 배웠죠. 그 만들어진 신호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볼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전도 과정이에요. 전도 과정. 진짜 라이트하게 배울 거예요. 간단하게 배울 겁니다. 자, 선생님 축삭돌기 막을 또 축삭돌기 좀 그릴 거예요. 축삭돌기를. 시점에 따라서 4개를 그릴 겁니다. 그리세요 하면 그리면 돼요. 이해하는 건 쉬울 거예요. 총 4개의 시점으로 그릴 겁니다. 얘가
T1이고요. T2고 T3고 T4예요. 시간은 T1에서 T2, T3에서 T2, T3, T3에서 T4로 흐릅니다. 그리고 얘들은 4등분 해줄 거예요. 이거 그리시면 돼요. 축삭돌기 지금 사이에 공간 좀 둬야 됩니다. 됩니까? 요거 좀 간단하죠, 그림이. 말이 생명이 왜 미술 시간이 미술 시간. 됐죠? 자, 볼 겁니다. 자, 우선 T1은 아직 자극이 닿기 직전이에요. 근데 자극을 어디에 줄 거냐면 이 두 번째 칸에 역치상에 자극을 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자극이 여기 들어오기 전이에요. 됩니까?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칸 다 무슨 상태로 있는 거야? 분극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가 상대적으로 어떤 상태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외부가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상태가 돼야 될 겁니다. 외부가 플러스예요. 내부는요? 마이너스를 띄고 이렇게 줘요. 두 번째 칸 드디어 자극이 닿았어요. 그럼 내부는 이제 두 번째 칸의 내부는 무슨 상태가 돼야 돼? 탈분극 상태가 됩니다. 탈분극 상태가 되는 이유는 어떤 이온이 유입돼서 그런 거예요? 나트륨 이온이 유입돼서 그래요. 두 번째 칸으로 나트륨이 미친 듯이 들어와요. 됩니까? 근데 옆에 칸들은 어때요? 아직까지 다 분극 상태예요. 그러면 내부가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내부는 플러스 상태. 됩니까? 그럼 이 나트륨이 들어왔어요. 그럼 지금 나트륨은 이 축삭돌기 내부에서 두 번째 칸에서 미친 듯이 고농도인 거지. 그러면 이 물질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떤 농도에서 어떤 농도로 이동한다고 했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건 입자운동의 예제는 알기 때문에 가만히 냅두면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나트륨은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나트륨이 양쪽으로 이동한다고요. 나트륨이 양쪽으로 이동한다고. 애들이 양쪽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양쪽 확산되면 양쪽의 막전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 막전이 값이 어디에 도달하겠어요? 35. 얘들이 역치전위에 도달을 해요. 생각보다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얘들이 반쪽에서 양쪽으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역치전이 충분히 닿을 만큼 내부 막전위를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탈분극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내부가 뭐가 되겠어요? 지금 재분극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재분극 중입니다. 재분극 중. 그러니까 내부가 칼륨 이온을 빼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시간 단위가 정말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 들어온 나트륨은 다시 왼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더 상대적으로 여기보단 여기가 더 농도가 낮겠죠. 여기가 더 농도가 낮겠죠. 나트륨은 옆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나트륨은 또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되죠?
그러면 이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드디어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칼륨을 빼고 있는 겁니다. 칼륨을.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동한다. 됩니까? 돼요? 그럼 결국에 이 막전이 변화는 어떤 이온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신호, 전기 신호는? 나트륨 이온이 확산하면서. 그치? 전하의 이동이 생겼네. 우리 그 전하의 이동을 뭐라 불러요? 이 글자로? 전류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전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공부해보니까 전도는 무슨 방향성? 양방향성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전이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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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하는 거예요. 됩니까? 생각보다 내용 되게 쉽죠? 이게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근데 이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왜? 우린 여태까지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쓰지 마세요. 우리 이 시점으로 공부를 했거든. 아까까지. 요 시점으로. 아까까지는 우리 요 시점으로 공부했어요. 자극을 받고 시간에 따라서 분극, 탈분극, 재분극인데 이온, 과분극되는 과정, 재배치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 그럼 애들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되냐면 시간에 따라 분극, 탈분극, 재분극 순이겠네 라고 생각을 해요. 자극을 받으면 분탈제의 순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렇게 내는 거는 쉬워요. 이렇게 한 지점을 시간에 따라 해석하는 건 쉬운데 이것만으로는 변별력을 못 내요. 그래서 어떻게 내냐면 문제를 이렇게 내요. 문제를 이렇게 내요. 이렇게. 같은 시간에 여러 지점 비교를 해석으로 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상투로 했을 때 분탈 재탈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공부하니까 분탈 재순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자극이 전도가 분탈 재순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날아가는 겁니다. 자, 이 네 지점은 동일한 시간을 부여받아줘요, 여태까지. 근데 얘가 지금 재분극 중이라는 거는 자극을 받고 시간이 제일 많이 흘렀다는 뜻이에요. 얘들은요, 자극을 받고 그 다음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뜻이고요. 얘는 이제 곧 받을 거란 뜻이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전도의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봐야 된다. 이쪽 방향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문제가 여러분 1학기 킬러 파트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원래는 뭐라고 배웠냐면 전도 전달 문제에서 준킬러 문제라고 배웠거든요. 가르쳤거든 내가. 준킬러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렵지만. 실제 수능에서 보통 평균 정답률이 50%에서 30%대 왔다 갔다 했던 친구예요. 5에서 30%. 요 정도는 공부하면 다 맞추거든요. 어차피 50% 공부 안 하거든. 근데 다른 친구들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킬러가 될 거라고요. 됩니까? 학교에서 출제할 때 딱 고2 수준을 낼까 예전 고3 수준 낼까? 고3 수준을 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고2 문제를 못 만들어서 그래요. 학교쌤이 고3과 고2 모의고사 사이 그 난이도 격차가 너무 크거든. 이 중간 문제를 못 만드세요. 쉬운 거 내면 변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고3 난이도 높은 걸 따온다고 그냥 간만 조금씩 바꿔서. 그럼 여러분들도 당연히 어느 수준으로 공부해야 돼요? 고3 난이도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도대체 유형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 겁니다. 이게 역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별표 3개, 전도 전달, 추론형. 너무 쉬워요. 개 쉬워. 이들 머리 정도는 충분히 맞춰요.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논리 추론형 문제를 만들어야지 하고 처음에 냈을 거 아니야. 처음 나왔던 기본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부터 볼 겁니다. 기본 유형.
어떻게 만들었냐 좀 볼 거예요. 이렇게 뉴런을 도식화시키고 지점을 몇 가지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또 세부 지점을 표현해 줄 거예요. D1, D2, D3 이렇게. 자, 문제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X옥은 Y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다. 그랬더니 D1부터 D3의 막전이가 변했다. 그래서 그 값을 측정할 거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그 값이 나옵니다. 변한 막전이 값. 어떻게 변한지 보니까 마이너스 80mV 플러스 30mV 마이너스 70mV래요. 자극을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D1, D2, D3의 막전이를 측정해보니까 이런 값을 가진대요. 자, 그러면 이때 자극은 X입니까? Y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초창기 처음 나왔던 컨셉의 문제예요. 여러분, X에다가 자극을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막전이를 측정한 거야? 아니면 Y에다가 역치상의 자극을 준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측정한 거야? X입니다. X. 왜요? 자, 지금 마이너스 80이라고 하면 과분극 지점이죠. 그러니까 재분극 중이라고요. 플러스 30이면 지금 분극 탈출했죠. 탈분극이라고. 마이너스 70은 아직까지 자극이 안 온 분극인 거예요. 얘들 세 지점에 동일한 시간을 줬다고요. 동일한 시간. 동일한 시간 동안 얘는 재분극까지 한 거고요. 동일한 시간 동안 얘는 탈분극까지 한 거고요. 얘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말은 즉 X에다가 자극을 주고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지점에서 막전이가 변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나트륨이 도착을 해야 되거든. 이동을 해야 되거든. 나트륨이 이동을 해야지 막전이가 변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해돼요? 그래서 X에 자극을 준 게 맞다라고 표현하는 게 초창기 문제 유형이었어요. 이게 첫 해에 되니까 애들이 막 틀리거든. 존나 신나지 이제. 병신들 막 다 틀려. 근데 딱 나왔을 때 몇 달 갔을 것 같아요? 한 달. 3달, 3달. 왜? 신유형 나왔죠. 학원생들 뭐 하겠니? 미치도록 분석할 거 아니야. 근데 분석하는 거 보니까 너무 쉽거든. 그래서 변형 문제를 막 던져주고 연습시키니까 이제 그 다음 모의고사 세대를 안 틀려 이거는. 지난번에 존나 틀렸는데 안 틀리네. 어쩜 좋지. 망했다 할 수 없다. 이거를 디벨롭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럼 결국 봐봐. 이동하는 사이에 거리가 있죠. 시간을 줄 수 있겠지. 그럼 뭐랑 엮을 수 있겠어요? 물리적 속도랑 엮을 수 있을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기에다가 계산 유형을 섞어버려야 되겠다. 가 디벨롭된 현재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심화 유형, 응용 유형을 볼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문제에 푸는 응용 유형들의
기본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자료들의 디테일을 챙겨줄 겁니다. 디테일을 챙겨줄 거예요. 거리를 직접 주고요. 막전이 그래프를 또 하나 그릴 겁니다. X축은 시간이고 우리가 그렸던 그 막전이 그래프예요. 시간에 다니는 밀리세컨드 단위입니다. Y축은 막전이 값입니다. 밀리볼트 단위를 쓸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 여기에 플러스 35까지. 자,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더 세밀하게 자료를 만들어요. 더 세밀하게. 됩니까? 기본형 문제 던져줄게요. 여러 가지 자료를 줍니다. 이 신경의 전도 속력을 줄 겁니다. 속도로 나오기도 해요. 2cm/ms고요. 지점 D1에 자극을 준 후 4ms 뒤에 D1부터 D4의 막전위를 측정할 겁니다. 그랬더니 막전위 값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요. 신경 전도 속력은 2cm/ms고요. D1에 자극을 준 뒤 4ms 뒤에 D1부터 D4의 막전위 측정을 할 거래요. 그럼 측정은 막전위 값을 쓰라고요. 원래 문제는 이 값들 중 일부를 비워놓고 먼저 물어보는 거긴 한데 우리 공부해보는 거니까 다 한번 적어보자. 뭐하세요? 용어가 나오고. 구했습니까? 구했어요? 그리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D1에서 막전이 값은 몇이에요? 왜요? 4ms 동안 싹 다 어디 쓰고 있어요? 막전이 쓰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4ms 동안 막전이 하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70이다. D2는요? 마이너스 80 왜? 여기에다가 자극을 주면 나트륨이 확산해서 여기서 탈분구를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속도가 몇이래요? 2cm/ms래요. 그럼 이 자극이 D2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린다는 거야? 1ms 걸린다는 거야. 그럼 남은 시간이 몇 ms예요? 3ms거든.
그럼 3ms 동안 막전해야 하니까 그 값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80이네. 그래서 D2에서 마이너스 80입니다. D3는요? 자극이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2ms 걸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남은 시간이 몇 ms예요? 2ms거든. 2ms 동안 막전하니까 몇이에요? 아, 플러스 35네. D4는요? 도착하면 끝납니다. 아, 1ms 남네요. 도착하면. 도착에는 1ms밖에 안 남았어. 끽 오른 끝이라고요. 마이너스 60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용 되게 간단하죠? 이거 같이 해봤으니까 선생님 문제 살짝만 변형시킬게요.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번에는 변형을 D2의 자극을 줬다고 하고요. 3ms 뒤에 막전이를 측정을 할 거래요. 자극을 준 지점을 이번 D2로 바꿨어요. 한번 구해봅시다. 너무 쉽죠? 자, 다 불러볼까? D1 몇입니까? D1이요. 플러스 35입니다. D2요. 마이너스 80. D3요. 35. D4요. 마이너스 60입니다. 왜? 자극을 준 지점이 어디예요? D2예요. 전체 시간이 몇 ms입니까? 3ms거든. 그러면 D2는 굳이 자극이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3ms 전부 다 막전이 쓰면 되거든. 그래서 이때 나 80이 되고요. 자, 이 신경이 자극을 받고 전도를 할 거란 말이야. 전도는 양방향성이에요. 그럼 여기로 이동할 거라고. 그럼 D1이나 D3나 이 자극이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이 똑같을 거란 말이야. 얼마나 써야 돼? 1ms. 그럼 남은 시간이 몇 ms예요? 2ms. 그럼 여기 값들을 똑같이 플러스 35가 되는 거고, D4까지 가는 데 얼마나 걸려요? 2ms. 남은 시간 몇 ms입니까? 1ms. 그러면 그 값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60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킬러라니까 얘들아. 선생님 어떻게 이딴 게 킬러죠? 물론 어떻게 내겠어요? 뉴런을 하나만 주지 않습니다. 2개 연결시키고 3개 연결시켜요. 신경을 하나만 주지 않아요. A, B, C 3개 줘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 디벨롭 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에서 난 되게 정보를 많이 준 겁니다, 여러분들. 송락 줬죠? 맞지? 전체 시간 줬죠? 어디에 자극을 줬는지 줬죠? 이것들 좀 몇 가지를 숨겨놔요. 그러니 결과값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 있는 것들을 찾는 게 이 문제 유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결국 이 문제의 핵심 논리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논리 추론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는 또 마무리할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들의 공통된 핵심 논리는 되게 간단해요. 저 시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자극을 준 후 몇 밀리세컨드 뒤를 난 앞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전체 시간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 전체 시간은 이동하고 막전이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합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먼저 이동을 하고 남은 시간 동안 뭐 한다고요? 막전이를 한다고. 그 두 개를 더한 값과 같다고요. 얘는 이동 시간에다가 남은 시간 동안 막전이를 합니다. 이 두 개의 합과 똑같다.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쓴다라고 하면 이동 시간 얘 1, 0, 1, 2예요. 맞지?
막전 시간은 얼마큼 남아요? 2, 3, 2, 1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여기 대입해서 읽는 거라고요. 이게 얘라. 그럼 얘들이 지금 주어진 시간은 다 동일하게 3ms라고요. 이게 해당 문제 유형의 핵심 논리입니다. 얘가 핵심 논리. 이동을 하고 막전이를 한다까지. 이게 핵심 논리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게 자료가 자꾸 복잡해진다고요. 그럼 이제 그 복잡해지는 자료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논리 추론을 하셔야 됩니다. 논리 추론에. 그럼 그 논리 추론 방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익혀야 돼요. 생명과학은 여러 유형들이 있겠지만 그 논리 추론 방법이 다 난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거기에 공감을 하시는 쌤이 있고 하시지 못하는 쌤들이 있긴 한데 적어도 내가 느끼기에는 생명과학 논리 추론 메커니즘 다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전까지. 어떻게 하나요? 바로 중요 단서 기반으로 퍼즐 맞추기 하는 거예요. 자, 나랑 논리 추론 문제 유형하면 계속 내가 중요 단서 뭔데 이런 말 할 거거든요. 자, 중요 단서가 뭐냐면 퍼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들 100피스짜리 퍼즐을 받았어. 제일 먼저 뭐 해요? 설명. 퍼즐에 설명서가 있어요? 쉽지가 않네. 뭐 하는 거? 제일 먼저는 우리 그 퍼즐이 어떤 건지 봐야지. 사진을 발전도 사지. 전체 문제 유형을 봐야 돼. 그 다음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끝에 머리를 맞춥니다. 왜요? 배웠니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어 퍼즐 시간에? 네. 네? 아, 네. 어느 학교 다니고 있는 거야? 우리 왜 거기 맨 귀퉁이에다가 피스를 먼저 갖다 놓을까? 그게 편해서. 그게 제일 많은 정보를, 제일 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적어도 원래는 피스를 끼우는 구멍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홈이. 근데 적어도 모서리는 어때요? 이게 없이 매끈해. 그치? 그래서 얘를 먼저 끼운다고요. 됩니까? 생명과학에서 중요 단서가 이 귀퉁이에 있는 모서리 퍼즐이에요. 이 피스가 중요 단서예요. 가장 많고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 그게 중요 단서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 단서를 하나 찾으면 이제 그 다음에 따라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얘 홈에 맞는 피스를 또 이렇게 끼울 거란 말이야. 얘랑 맞는 애를 또 끼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줄줄이 자료들이 따라온다고요. 생명과학은 이 중요 단서를 먼저 잘 쓸 수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 푸는 시간이나 실력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물리학이랑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논리 구조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되게 좀 추상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럼 이 논리 추론 문제 유형 중에 전도 전달 논리 추론 문제 유형에서의 중요 단서는 뭐가 있나요? 바로 1번. 제일 많이 쓰는 것부터 얘기할 겁니다. 제일 중요하게 많이 쓰는 거. 한 점 전이라고 나는 표현을 해요. 이 한 점 전이라는 말은 나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친구들 설명하는데 한 점 전이가 몇이야 그러면 저 새끼 병신인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 쓰시면 안 돼요. 니들끼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수업 때 같이 쓰는 용어예요. 자, 이 한 점 전이가 뭐냐? 여기 봅시다. 이 그래프 보니까 사실 봐봐. 마이너스 60은 오로지 1ms일 때만 마이너스 60이 될 수 있는 거야? 아니거든. 여기도 있어요. 그치? 마이너스 70은요? 여기서부터 이 구간은 싹 다 마이너스 70입니다. 그러면 얘들은 사실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앞에 있는 마이너스 60일지 뒤에서 있는 마이너스 60일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충분한 정보가 없다면. 근데 1대 시간과 전이가 1대1 대응되는 지점이 있죠. 어디요? 플러스 35와 마이너스 80. 얘들은 막전이 값을 알고 있다는 게 막전이 시간을 알고 있다는 거와 동등합니다. 1대1 대응 관계거든요. 난 이걸 한 점 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한 점 전이라고 하면 이 그래프에서 막전이 최대값과 막전이 최소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서 거의 90%가 막전이 최대값으로는 뭘 쓰냐면 플러스 35거나 플러스 30을 써요. 거의 99%는
과분극 최저 지점을 마이너스 80으로 씁니다. 됩니까? 얘들을 제일 먼저 체크해야 돼요. 왜? 막전의 시간을 알 수 있거든. 막전의 시간을 얘를 통해서 얻어내면 우리가 전체 시간 혹은 이동 시간을 구할 수 있을 때 나머지 것들이 다 쩌라락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할까? 얘가 조금 더 중요해요. 왜냐면 얘를 써먹는 스킬 같은 것도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방학 때 다 알려주면 기본기도 안 잡혔는데 겉멋만 들고 실력은 안 늘어요. 그래서 이거 스킬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내신 때 할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잘 잡아줘야 된다. 두 번째, 우리 저기 두 개의 예제를 풀어봤단 말이야. 우리 응용 유형의 두 가지 예제를 풀어보면서 되게 쉽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자극을 준 지점을 앞으로 자극점이라 부를 겁니다. 자극점은 이동할 시간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얘는 전체 시간과 뭐가 똑같아요? 막전이 시죠. 그치, 막전 시간과 동일합니다. 자극점은 전체 시간 이퀄 막전 시간이에요. 예컨대 이렇게 나와요. 문제에서 지점 D2가 아니라 지점 X에 나온다. 지점 X.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막 구하래. 나머지 구하. 자극을 준 지점 X 어디예요? D2요. 왜? 얘 3ms잖아. 동일하네. 자극을 준 지점이야. 그럼 나머지 값들도 알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자극점은 전체 시간 이퀄 막전의 시간이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럼 얘들이 나오면 따라올 수 있는 것들.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 유형 중에서 점찍기 유형이라고 있거든요. 점찍기 유형. 그 유형에서 좀 쓰는 내용인데 자극점과 가까운 지점일수록 그래프 왼쪽에 존재할까 오른쪽에 존재할까? 그래프 오른쪽 값을 가져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자극점과 가까운 지점은 무슨 시간이 짧아요? 이동 시간이 짧습니다. 전체 시간이 같은데 이동 시간이 짧다라는 거는 막전이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전이 시간이 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됩니까? 요거 통해서 누가 더 자극점에 가까운지도 알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예컨대 마이너스 80이 있지. 살짝만 풀어주는 거예요. 어떤 곳에 마이너스 80이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60이나 플러스 35나 아니면 뭐 0 이런 값이 있거든. 그럼 마이너스 80인 친구가 자극점에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80보다 적어도 여기 있는 값들 있죠. 70보다는 크고 35보다 작은 경우 무조건 그래프 어디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야 돼. 그 이때 써먹는 거예요. 나름 스킬이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것들을 가장 기본으로 봅니다. 여기서 이 내용들을 섞고 볶고 지지고 활용하는 것들을 보통 스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것만 방학 때 잘 가져가도 너무너무 잘 보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기본 지식으로 풀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 이해됩니까? 네. 마지막 팁 하나 던져주고 끝낼게요. 팁. 내가 여기다가 굳이 뭘 표현했어요? 지점들의 시간과 점선을 대응시켜줬거든요. 그치? 이 점선은 여러분 쓰라고 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60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1ms 막전이 한 것일까 아니면 2.7ms 막전이 한 걸까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다고. 몇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1. 왜? 쓰라고 줬잖아. 1이라고. 대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분수값이 아니라 정수값으로 나오거든요. 거리 정수값으로 나와. 그럼 대개 이동을 하면 이동 시간이 정수값으로 떨어진다고요. 전체 시간 정수고요. 근데 2.7 있던 거 주겠어요? 안 준다고.
그래서 보통 이 정수값에 대응되어 있는 시간 쓰시면 됩니다. 점선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선 사용해야 됩니다. 막전이 값이랑 볼 때 점선값을 우선 사용해야 됩니다. 쟤를 썼는데 안 된다. 그럼 의심하세요. 됩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 때 가져가야 되는 거는 딱 이 응용 유형 수준까지. 이제 학기 때는 여기서 심화 유형으로 넘어가야죠. 스킬을 더 쓰는 것까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쉽지가 않을 거예요. 문제도 쉬운 것만 원래 넣어두려고 했거든. 작년에 쉬운 것만 넣어두니까 너무 깝치더라고요. 생명 족밥이네요. 이기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두들겨 펴려고 조금 더 어려운 건 넣어놨습니다. 근데 다 안 풀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건 같이 풀 거야. 근데 다만 도전해보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숙제 줄 때 이건 도전 유형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사극에서 분도가 끝나요. 뭐가 나왔니? 전달. 근데 전달은 5분입니다. 5분. 전달은 다음 시간에 하고 다음 마무리 할 겁니다. 여기 여러분 1학기 킬러예요. 이 문제가 우리 학교에서 몇 문제 얼만큼의 난이도 나오냐에 따라서 등급 컷이 달라지는 겁니다. 등급 컷이. 그러니까 여기는 방학 때 꼭 가져가야 되는 필수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요. 이해 안 되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